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고 김광석 씨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사망까지 10년 만에 알려지면서 지금 이 사안이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네. 2007년 12월 23일에 지금 한 병원으로 새벽 5시 14분에 신고를 받고 네. 6시경에 도착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서연 양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숨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병원의 진료 기록은 숨져 있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숨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망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도대체 이 서연 양은 어떻게 죽었느냐? 부검을 해봤더니 네. 화농성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네. 그리고 폐렴에 대한 진단은 12월 18일에 네. 한 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입원을 그 의사가 종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은 서예순 씨라고 서연 양의 엄마, 네.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잠적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이고 임박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호 감독이자 고발뉴스의 대표는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출국을 급히 막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응답하면서 네. 지금 현재 소송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의 혐의가 좀 입증이 된다면 바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으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이상호 기자 있죠? MBC 기자 출신 이상호 기자가 어제 검찰에 출두해서 이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미스터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데 어제 출두해서 했던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당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예순 씨가 자살이라면서 주장했던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예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서예순 씨의 경찰 진술은 가관이었습니다.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목에 감았다는 전선은 너무 짧아서 목에 닿지도 않았고요. 또한 전선을 3번 감았다는 서예순 씨의 진술과 달리 시신에는 불과 한 줄, 그것도 목 앞부분에만 감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고 했지만 김광석 씨는 맥주를 불과 한두 병 마신 것으로 확인됐고요.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전 이혼 사실을 숨겼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나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일단 당시 상황, 이 서예순 씨, 부인 서예순 씨의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당시 그리고 현장에는 서예순 씨의 오빠, 전과 13범위 오빠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 서예순 씨가 과거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즉 영아 살해를 했다, 이런 정황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백한 명예훼손. 네. 그래서 아마 이상호 기자도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서해순 씨가 명예훼손 나를 고소해라. 아.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면은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수사기관이 판단하잖아요. 아하. 그렇게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김광석 씨의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하.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굉장히 고단수인 거죠. 네. 근데 서해순 씨는 지금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본인이 아. 그렇게 억울하면 명예훼손을 네. 고소를 한다든지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까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그 기자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지금 강력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수 예. 평론가님,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동엽 씨조차도 이게 의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전에 분명히 그렇게 활달했던 사람이 이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김광석 씨 가족들도 자살이 아닐 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자살하기 전날에 네. 모친과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 네. 그럴 때도 전혀 모친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다거나 뭔가 그 자신이 자살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어떤 행동들을 네. 어머니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빈소에서 조문 중인 지인들이 네.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김광석 자살할 이유가 없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네. 김광석 씨는 공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음악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가족들을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딸. 이 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딸이 그때 당시에 6살, 7살이었는데 네. 뭐 그때 당시에도 약간 그 지적인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항상 만나면 김광석 씨는 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딸이 자기한테 이 딸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네. 병원에 갔는데 네. 의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김광석 씨가 자기 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그때의 그 느낌을 갖다가 손이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네. 그 딸을 두고 갈 수가 네.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다 했습니다. 지인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 뭐 이전에 그 친분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자살할 만한 네.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이상호 기자는 어제 이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이 10년 전에 이미 숨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뭔가 서연 양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도 마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사망 3년 전 서해순은 사기 결혼이 들통나게 됩니다. 몇 달간 별거 끝에 서해순 씨는 이혼당하지 않는 대신에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당합니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이후에 비탄에 잠긴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서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 게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먹힌 것입니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연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2007년 12월 23일 16살 소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바로 서해순 씨였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96년 때처럼 엉성했습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이의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쥘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충격적인데, 물론 예. 지금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 모든 충격적인 이 사건 배경에는 저작권이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광석 씨가 자신의 음원 저작권을 네. 원래대로 하면 사실 아내라든지 직계 가족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서해순 씨의 어떤 그 남자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김광석 씨 아버지한테 음원 제작 저작권을 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이제
딸한테 오게 되는 건데 네. 원래 딸 그 서연이한테 오게 되는 건데 서연이하고 이제 그 소송이 길게 가는 과정에서 네. 서연이가 중간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망한 사실을 그 가족들한테 숨기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네.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아. 결국은 승소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네. 바로 소송 네.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처벌이 안 되는데 뭐 진선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만약에 소송 사기가 네. 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검찰의 일단 앞으로 행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그 서현 양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숨진 것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병원의 진료 기록은 숨져 있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숨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망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도대체 이 서현 양은 어떻게 죽었느냐? 부검을 해봤더니 네. 화농성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네. 그리고 폐렴에 대한 진단은 12월 18일에 네. 한 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입원을 그 의사가 종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은 서혜순 씨라고 서현 양의 엄마. 네.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네. 2007년 12월 23일에 그 지금 한 병원으로 새벽 5시 14분에 신고를 받고 네. 6시경에 도착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고 김광석 씨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사망까지 10년 만에 알려지면서 지금 이 사안이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자,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잠적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이고 임박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호 그 감독이자 고발뉴스의 대표는 네. 그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출국을 급히 막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경찰청장 같은